영숙의 휴대폰 화면에는 며느리 지은이와의 카톡방이 떠 있었다. 스크롤을 올려보니 미확인 메시지가 227개. 모두 자신이 보낸 것이었다. 지은아, 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어. 미역국은 데워 먹고 애들 감기 조심하고 오늘 시장에서 좋은 배 샀어. 가져갈게. 읽음 표시 없는 말풍선들이 외롭게 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는 석 달 전 추석 인사였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딱 8글자. 이모티콘도 안부도 없었다. 이상하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깊이 앉았다. 창밖으로 11월의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경고등이 켜지다. 둘째 아들의 폭탄 발언. 엄마, 잠깐만요. 둘째 아들 민수가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숙은 손주들에게 고기를 구워주다 고개를 들었다. 왜? 무슨 일이야? 그게 형수님이 요즘 좀 힘들대요. 뭐가 힘들어? 애들 아픈 거야? 민수는 아내 수진의 눈치를 살폈다.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요. 뭐? 영숙의 손이 멈췄다. 집게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 너무 잘해줘서 힘들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덜 챙기시면 안 될까요? 형수님이 요즘 좀 부담스러워 하신대요.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기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요란했다.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떠올렸다. 5년 전 첫째 아들 지훈이가 지은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를 떠올렸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김지은이에요. 어머, 예쁘네. 어서 와요. 영숙은 그날부터 다짐했다. 내가 겪었던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말자. 젊은 시절 영숙은 시어머니에게서 온갖 핀잔을 들으며 살았다. 김치가 맵다, 방이 지저분하다, 남편 셔츠에 풀기가 없다. 매일이 감시와 평가의 연속이었다. 결혼 3년 차 영숙은 산후우울증과 함께 신경성 위염까지 앓았다. 절대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영숙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간섭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오직 베풀기만 했다. 명절에도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말했고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선뜻 보탰다. 지은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우리 편하게 지내자. 지은이는 감격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시어머니는 처음이에요. 영숙은 기뻤다.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아파트. 지은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는 남편 지훈이 노트북으로 야근을 하고 있었다. 또 왔네.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 3개. 모두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반찬, 과일, 아이들 옷. 지은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노트 하나를 꺼냈다. 요즘 상담사 선생님이 권한 감정 일기였다. 11월 19일 토요일. 오늘도 어머니께서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가셨다. 문자도 없이 전화도 안 받으셨다. 그냥 놓고 가신 거다. 미역국, 잡채, 갈비찜, 김치, 깍두기. 모두 정성스럽게 만드신 거 안다. 새벽부터 하셨을 거다. 감사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동시에 질식할 것 같다. 이걸 다 먹어야 한다는 압박감. 상하기 전에 먹어야 한다는 조급함. 먹고 나서 맛있었어요. 연락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내가 만든 음식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 남편과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반찬이 최고라고 말한다. 나는 데우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나쁜 일인가? 고마워해야 하는 일인가? 왜 나는 이렇게 죄책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드는 걸까? 지은이는 펜을 놓고 한숨을 쉬었다. 친구들과의 대화. 다음 날 지은이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다.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친구 수진이 물었다. 응, 그냥 좀 피곤해. 시어머니 때문이지? 민지가 단번에 알아챘다.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지. 우리 엄마가 우리 올케한테 똑같이 그러거든.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근데 내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잘해주셔. 혼내신 적도 없고 간섭도 안 하시고. 그럼 뭐가 문제인데? 그게 너무 잘해주셔. 친구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나도 알아. 수진이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맨날 뭐 사다 주시고 챙겨주시고. 근데 그게 부담이야. 매번 받기만 하는 기분? 맞아. 민지가 거들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더 그래. 우리 세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잖아. 근데 계속 도움을 받으면 독립한 것 같지가 않아. 지은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너 정상이야.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서로 언어가 다른 거지. 그날 지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영숙의 친구들. 영숙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 수요일 오전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영숙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친구 정자가 물었다. 아이고, 그게 며느리가 요즘 연락을 안 해. 뭐? 싸웠어?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이 뜸해졌어. 카톡 보내도 답이 없고.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그래. 배은망덕해. 옆에 있던 순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하지만 정자는 달랐다. 순이야, 그게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생각해. 뭐가 달라? 우리는 베푸는 게 사랑이잖아. 그치? 음식 해주고 돈 보태주고 그게 우리 세대 사랑 표현이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렇게 배웠어. 시어머니가 못되게 굴면 안 된다고, 잘해줘야 한다고. 그래.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한대.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요즘은 경계라는 게 중요하대. 경계? 응. 각자 선을 지키는 거. 너무 가까워도 답답하고 너무 멀어도 서운하고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대. 영숙은 멍하니 친구의 말을 들었다. 그럼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간 거야? 그런 것 같아. 넌 잘하려고 한 건데 며느리 입장에선 숨이 막혔을 수도 있어. 영숙은 집에 돌아와서도 정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 박철수가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왜 밥도 안 먹어?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서. 지은이 생각하는 거지. 영숙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도 눈치 있지. 요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한숨만 쉬고.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철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지은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방식이 안 맞는 거지. 우리 세대랑 젊은 세대랑. 영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난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근데 있잖아. 사랑도 받는 사람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꽃을 사다 줬는데 당신은 꽃보다 실용적인 게 좋다면?
나는 정성을 다했지만 당신은 부담스럽잖아. 영숙은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준 게 아니라 지은이가 원하는 걸 물어봤어야 했다는 거네. 그렇지. 영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했다. 당신, 나 지은이 만나야겠어. 오해의 숲을 지나 어색한 카페 미팅. 일주일 후 영숙은 지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바쁘면 다음에 봐도 괜찮아. 30분 후 답장이 왔다. 네, 좋아요, 어머니.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준비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토요일 오후 동네 카페. 지은이는 일찍 도착해 있었다. 영숙이 들어서자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니. 지은아. 오래 기다렸어?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지은아. 네, 어머니. 내가 오늘 만나자고 한 건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어서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네. 왜요? 민수한테 들었어. 내가 요즘 힘들다고. 내가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럽다고. 지은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한 말이든 민수가 느낀 거든 중요한 건 내가 힘들었다는 거잖아.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난 진짜 몰랐어. 잘해주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정말 잘해주세요. 다른 시어머니들한테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그럼 뭐가 힘든 거야? 지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은이의 솔직한 고백. 어머니, 제가 이상한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뭐?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 정말 감사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만드신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받을 때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은 말없이 들었다. 전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서툴지만 우리 가족 밥상을 제가 차리고 싶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제 몫이니까요. 그랬구나. 그리고 애들 옷도요. 어머니가 사주신 옷들 정말 예뻐요. 근데 전 제가 고른 옷을 애들한테 입히고 싶어요. 비록 세일 코너에서 산 거라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이기적인가요? 어머니는 베풀고 싶은데 전 받기 싫다는 게. 아니야. 영숙이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영숙의 고백. 이번엔 영숙이 말할 차례였다. 지은아, 나 얘기 좀 해줄게. 네, 어머니. 난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정말 고생했어. 매일 눈치 보고 혼나고. 그래서 다짐했지.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지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난 정반대로 했어. 혼내지 않고 잔소리 안 하고 오직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내가 놓친 게 있었어. 내 마음은 안 물어본 거야.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머니, 난 내가 원하는 시어머니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니야. 잘해주는 것과 잘 맞춰주는 건 달라. 난 그걸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새로운 시작, 작은 변화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영숙은 더 이상 예고 없이 반찬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지은아, 요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해줄게. 지은이는 처음엔 놀랐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힘들 때만 말해. 내가 도와줄게. 네, 감사해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손주 생일. 큰손자 민준이의 7번째 생일. 예전 같았으면 영숙이 생일상을 다 차렸을 것이다. 케이크도 주문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은아, 민준이 생일인데 내가 뭘 도와줄까? 어머니, 케이크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음식은 준비할게요. 그래, 알았어. 민준이가 좋아하는 거로 살게. 네, 공룡 케이크요. 민준이가 요즘 공룡에 빠졌어요. 하, 우리 손주 취향 파악하고 있네. 생일 당일 영숙은 케이크만 들고 갔다. 식탁에는 지은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어설픈 데코레이션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우와,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다. 민준아, 생일 축하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공룡 케이크야. 와, 티라노사우루스다. 지은이가 영숙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영숙도 미소로 답했다.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 말했다. 엄마, 오늘 음식 맛있네요. 그치? 내 와이프가 만든 거야. 나는 케이크만 사왔어. 지은이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뿌듯해 보였다. 명절의 변화. 설날. 영숙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올해 설은 어떻게 할까? 어머니 댁에 가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하자. 올라오기 힘들면 우리가 내려갈게. 네? 정말요? 응. 그리고 음식도 같이 준비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게.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전 부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좋아. 그럼 설 전날 같이 전 부치자. 설 전날 두 사람은 나란히 주방에 섰다. 동그랑땡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빚는 거야. 아, 이렇게요? 근데 자꾸 손에 붙어요. 손에 물 좀 묻히고 해봐. 아, 이제 되네요. 지은이는 어설프게 동그랑땡을 빚었다.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영숙은 혼내지 않았다. 잘하네. 처음 치고. 정말요? 어머니 것보다 못생겼는데. 그게 뭐 대수야. 맛있으면 되지. 두 사람은 웃으며 전을 붙였다. 가족의 재발견. 남자들의 시각. 거실에서는 박철수, 지훈, 민수가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엄마랑 형수님이 요즘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그러게. 엄마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 지훈이 거들었다. 철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니네 엄마가 참 고생했어. 혼자 고민 많이 했지.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거리를 배운 거지. 거리요? 응.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 딱 적당한 거리.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미안한 게 저도 눈치를 못 챘어요. 지은이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넌 잘못 없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복잡한 거야. 당사자들도 헷갈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지은이 편을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리고 있잖아. 니네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가 너무 오버하면 말리고. 네, 아버지. 수진의 속마음. 같은 시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민수의 아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형수님이랑 많이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보여? 네, 둘이 같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기분 좋더라고요. 영숙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너는 괜찮아? 내가 너한테도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어? 수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진짜? 네. 사실 저는 어머니한테서 크게 부담받은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저랑 지은 언니를 좀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 언니는 첫째 며느리잖아요. 어머니가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둘째 며느리니까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영숙은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첫째 며느리에게 더 부담을 준 것 같았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니가 지은 언니랑 관계를 좋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손주들의 시선. 민준과 민서는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언니, 할머니랑 엄마가 요즘 많이 웃네. 응, 나도 봤어. 전에는 엄마가 할머니 보면 좀 피곤해 보였는데. 맞아. 근데 요즘은 진짜 웃어. 민준이가 동생에게 말했다. 나중에 우리도 할머니처럼 되려나? 응? 할머니도 옛날엔 엄마였잖아. 그럼 엄마도 나중에 할머니가 되는 거지? 민서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럼 우리도 며느리 생기는 거야? 당연하지. 나는 결혼하면 내 와이프한테 잘할 거야. 할머니처럼. 오빠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할머니처럼은 못 돼. 아, 맞다. 두 아이는 키득키득 웃었다. 7장. 진짜 관계 만들기. 첫 번째 갈등. 모든 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영숙은 습관적으로 지은이네 집 냉장고를 정리했다. 오래된 반찬을 버리고 새 반찬을 채워 넣었다. 지은이가 퇴근해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당황했다. 어머니, 이거. 응? 냉장고 좀 정리했어. 오래된 것들 많더라. 지은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분명 경계를 다시 존중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은이는 참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냉장고는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지은이가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또. 아니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제 냉장고를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비록 좀 지저분해도요. 영숙은 잠시 섭섭했지만 곧 웃었다. 그래, 알겠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감사해요, 어머니. 두 번째 갈등. 명절 준비 때였다. 영숙은 차례상을 어떻게 차릴지 고민하다가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했다. 지은아, 차례상은 이렇게 차리는 거야. 홍동백서라고. 어머니, 근데 우리는 간소하게 차리고 싶어요. 뭐?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해요. 필수 음식만 올리고. 영숙은 순간 기분이 상했다.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지. 어머니, 저희도 차례는 지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세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날 밤 영숙은 남편에게 푸념했다.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을 너무 안 지키려고 해. 그게 나쁜 건가? 나쁘진 않지만 서운하긴 해.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도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 방식 안 지켰잖아. 기억 안 나?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요즘은 이렇게 안 한다고 했던 거. 영숙은 멈칫했다. 아, 맞다. 세대마다 다른 거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솔직한 대화 2. 다음 날 영숙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생각을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배우는 중이야. 어머니, 있잖아. 나도 완벽하지 않아.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럴 때 말해줘. 그래야 내가 알지. 지은이는 울컥했다. 네, 어머니. 저도 더 잘할게요. 영숙의 변화. 영숙은 요즘 경계 존중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어른의 관계라는 책이었다.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시작된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다. 관계의 기술은 이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영숙은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다. 맞는 말이네. 또 다른 구절. 베푸는 것은 아름답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영숙은 책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지난 행동들이 떠올랐다. 지은이의 변화. 지은이도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불편한 것을 참고 넘겼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뵐게요. 응, 천천히 와. 조심히 다녀와. 간단한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죄책감도 불편함도 없었다. 지은이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어머니께 안 된다고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예스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이해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게 건강한 관계구나. 서로에 대한 이해.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다. 지은아, 나 물어봐도 돼? 네, 어머니. 내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뭐였어? 지은이는 잠시 생각했다. 예고 없는 방문이요. 예고 없는 방문? 네. 어머니가 갑자기 오실 때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집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급하게 치우느라 스트레스 받고. 아, 그랬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는 미리 연락해 주시잖아요. 영숙도 솔직하게 물었다. 그럼 나도 물어볼게. 나한테 제일 고마웠던 게 뭐야? 지은이는 바로 답했다. 혼내지 않으신 거요. 혼내지 않은 거? 네. 다른 시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혼낸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절대 안 하려고 했거든. 내가 당한 거를.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영숙의 입원. 겨울이 깊어갈 무렵 영숙이 갑자기 쓰러졌다. 심한 어지럼증이었다. 병원 검사 결과 빈혈과 과로였다. 어머니, 요즘 무리하신 거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다. 아니요, 별로.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영숙이 요즘 동네 경로당 봉사를 시작했고 매일 새벽 운동을 나갔다는 것을. 지은이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아, 왜 왔어? 바쁠 텐데.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와야죠.
지은이는 영숙 옆에 앉았다. 어머니, 왜 무리하셨어요? 영숙은 어색하게 웃었다. 나도 바빠 보이고 싶었나 봐. 네. 있잖아. 요즘 나이 들면 쓸모없는 사람 같거든.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지은이는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 쓸모없다니요. 저희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도 내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른 거라도 하려고. 지은이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2주간 지은이는 매일 병원에 왔다. 영숙의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다. 지은아, 회사는 괜찮아? 재택근무로 바꿨어요. 걱정 마세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한 거죠. 어느 날 지은이는 집에서 만든 미역국을 가져왔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영숙은 한 숟갈 떠먹고 눈을 크게 떴다. 어머, 맛있네.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그동안 많이 늘었구나. 에이,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최고죠. 영숙은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비웠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맛있었어. 그날 밤 영숙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좋은 사람이야. 이제야 알았어? 아니, 전부터 알았지. 근데 오늘 더 깊이 느꼈어. 이게 가족이구나. 회복과 깨달음. 영숙이 태어나는 날 온 가족이 모였다. 할머니. 민준이와 민서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다. 어머니, 집에 오신 거 축하드려요. 지은이가 말했다. 고마워, 다들. 집에 돌아온 영숙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았다. 지은이가 준비한 것이었다. 지은아,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어제부터 조금씩 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 걸로요. 영숙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 말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 알았어. 민수도 거들었다. 엄마,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 그때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다들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든든하네. 새로운 균형. 1년 후.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1년이 흘렀다. 영숙과 지은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영숙은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았다. 항상 먼저 물었다. 지은아, 이번 주 시간 돼? 지은이도 편하게 답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 천천히. 보고 싶으면 연락해. 그리고 다음 주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 요즘 동네에서 수채화 배우기 시작했어. 와, 정말요? 멋있다. 할만해. 다음에 그린 거 보여줄게. 지은이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뭐야, 이게? 손목 보호대요. 어머니 손목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영숙은 감동했다.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죠. 제 시어머니인데요. 두 사람은 웃었다. 명절의 변화.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엔 지은이가 먼저 제안했다. 어머니, 이번 설에 저희 집에서 하는 게 어때요? 너희 집에서? 네, 저도 이제 차례상 차릴 줄 알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영숙은 뿌듯했다.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음전 붙이는 거 도와주세요. 아직 그건 어려워요. 알았어. 설날 아침 지은이네 집.
식탁에는 지은이가 준비한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다. 영숙과 함께 만든 전들, 지은이가 직접 끓인 떡국. 와, 엄마 대박. 민준이가 감탄했다. 할머니랑 같이 만든 거야. 차례를 지낸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다. 지은이가 만든 떡국 맛있네. 철수가 말했다. 제가 만든 건데 어머니가 간 봐주셨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나는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지훈이 아내를 보며 말했다. 여보, 수고했어. 정말 맛있어. 지은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답했다. 우리 같이 만든 거잖아. 가족이니까. 또 다른 며느리의 등장. 그해 여름 민수가 소식을 전했다. 엄마, 아빠, 제가 결혼하려고요. 뭐? 정말? 네, 수진이랑 연애한 지 3년 됐잖아요. 이제 결혼할 때 된 것 같아요. 영숙은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또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 결혼식 날 새 며느리 수진의 어머니가 영숙에게 다가왔다. 사돈댁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야말로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사돈댁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배우는 중이요? 영숙은 웃으며 답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계속 배우고 있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지은이를 보았다. 지은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필로그 거리의 의미. 봄이 왔다. 영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1년 전 쓴 글이 눈에 들어왔다. 관계는 말로 이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심이 들린다. 그 아래에 새로운 글을 적었다. 오늘 깨달았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다. 그 사이 어디쯤 서로가 편안한 곳. 거기가 바로 사랑이 자라는 곳이다. 나는 지은이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너무 애썼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적당한 시어머니였다.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멀고 적당히 신경 쓰고 적당히 놔두는. 이제야 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정해가는 거라는 것을. 오늘 괜찮았던 거리가 내일은 가까울 수도 멀 수도 있다. 그 거리를 계속 대화하고 조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가족이다. 영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 어때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 이 시쯤 갈게.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전해줘. 네. 그럼 이 시에 봐요.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지은아. 영숙은 외출 준비를 하며 흥얼거렸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거리의 끝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딱 알맞았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완벽한 거리. 이 이야기는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바칩니다. 좋은 관계는 한쪽의 희생이나 인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묻고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할 때 만들어집니다. 완벽한 시어머니도 완벽한 며느리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 거리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 피울 것입니다.